자, 답안지는 진짜 여러분들이 글쓰기, 내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한번 써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채점을 전제로 한 답안지죠. 채점을 전제로 한 답안지에는 채점하고 싶은 사람이, 채점하려는 사람이 야, 배점표 보니까 이런 거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라 라는 게 요소가 적게는 4가지 정도에서 많아봤자 7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5개 정도 수준에서 요 문항에 대해서는 요거 체크합시다 해서 하는 거지. 쭉 보니까 아, 내가 이해하기가 좋네, 이건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이거 서술을 잘하는 편이네, 80점 정도? 뭐 이렇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이쯤 된다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 대학 입시니까 당연히 객관화된 점수를 그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있냐, 요거 없냐, 요거 있긴 있는데 요건 좀 중간에 잘못 썼네 하는 거 있으면 약간 감점하고 이런 식으로 주게 돼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4개에서 5개 플러스 뭐 6개 뭐 이 정도로 문항당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를 봤을 때 난이도를 보니까 아,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만 서술하면 답이 나오는데 뭐요? 이거 하면은 2개밖에 안 되네? 아, 그러면은 평소에는 빠르게 넘어갔던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도 약간 더 자세하게 써야지 하는 것들로 소위 강약 조절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문제 상황이 아주 복잡하면, 그러면 너무 쉬운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은 굳이 자세하게 안 쓰고 핵심이 되는 문제풀이에서 논리, 관계가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써주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답안 작성을 하는데 그 소위 논점이라고 하는 거, 주요 논점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힘 분석하는 게 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런 건 빨리 하고 그걸 이용해서 다음 단계를 쓰는 게 또 더 중요할 때도 있는데, 요거를 이게 중요한지 자세히 쓸지 좀 빠르게 넘어갈지 요거 판가름하는 게 답안지 연습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항상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절대적으로 이건 안 써도 돼, 이거는 상세하게 써야 돼 라는 것들이 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답안지를 문항별로 다 검토하면서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 답안지 쓰는 과정에서 내가 각자한테도 약간씩은 얘기를 했는데, 답안지라는 게 쭉 서술 위주로만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필요하다면은 그림, 표, 그림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래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죠. 학생들이 써놓은 답안지에 학생들이 표현하는 그 문장도 다르고, 글씨도 뭐 잘 쓰는 학생은 별 문제 안 되는데 좀 잘 못 쓰는 학생들은 읽다 보면 아이고 얘가 뭐라고 쓴 거야 하는 것들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주면 아,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좀 가이드를 잡고 채점할 때도 분명히 참고가 될 건데, 그러면 그림이나 표, 그래프는 요거는 주요 내용에 들어가느냐 채점 대상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다 보조적인 내용이에요. 문제에서 아예 뭐뭐뭐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으면 이게 답이 요 안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말 없는데 아, 난 이거 풀 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활용해서 풀려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 할 뿐인 거면은 이런 것들은 다 보조적인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럴 때 이 보조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주요 서술은 아니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요 안에다가 내가 요래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막 그림 그려가지고 요때 최초 속도, 요때 뭐 여기다가 가속도 막 표시해놓고 가는 모양 막,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 속도 막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런 거 다 표시했을 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여기서 확인하세요 라고 해버리면은 무책임한 답안지고, 참고만 할 건데 여기다가 다 있으니까 나는 그럼 뭐 할 말 없네 이렇게 하면은 답안지 서술을 안 한 게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 표시하다 보니까 난 할 말 여기다 다 한 것 같은데 뭐 따라서 최종 속도는 얼마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쓰면은
풀이 과정 없이 그냥 답만 쓴 것처럼 취급을 받게 돼요. 아, 여기다 더 썼는데 그러면 말을 또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야 돼요. 여기다가 어느 정도는 썼다고 해도 물체가 이러이러해서 가속도는 뒷면 아랫방향으로 얼마 나오고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게 되고 최종 속도는 이러이러하게 된다. 여기다가 쓴 내용들 요거 속도 또 분해해보면은 지면 나란한 방향으로 연직 아랫방향으로 각각 이렇게 된다는 것들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술로서 나타나는 게 실제 채점 대상이지 아 여기 뭐 필요한 거 다 구했네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는 또한 보조적인 건데 뭐하러 이거를 또 답안지에다 나타내느냐 얘기 계속하는 것처럼 이걸 읽기만 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도움을 주려고 읽는 사람이 나의 전개 과정, 나의 생각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별 도움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도움이 돼야 되죠.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보기 쉽게 그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글씨를 좀 알아보기 힘들게 악필인 경우 그게 쉽게 고쳐지진 않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그림까지 아씨 그 빗면이라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 그렸냐 뭐 대충 그리면은 얘는 뭐 낙서를 한 건가 답안지가 장난이야 뭐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림이나 그래프 이런 거 그릴 때는 조금 더 정성 들여서 그려주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큼직큼직하게 그려줘야 돼요. 채점하는 분들은 교수님들입니다. 공부 되게 열심히 한 교수님들이에요. 약간 편견일 수 있지만 맨날 책 보고 뭐 공부하시고 뭐 학위 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수도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눈도 많이 나빠지고 또 뭐야? 그렇게 되기까지 연세도 많이 들었습니다. 노안이 왔어요. 잘 안 보여. 공부하는 시력도 별로 안 좋아. 그림이 조그매. 안 보입니다. 큼직큼직하게 그리자. 그리고 그림들도 깔끔하게 좀 그리고 여기에 너무 상세하게 모든 것들을 깨알만하게 적어 놓으면은 그거 안 읽히죠. 이런 그림 자체도 커야 되지만 관련해서 나는 여기에 가속도 그림이 작으니까 가속도 조그만한 글씨로 뭐 6m/s 제곱 이렇게 하면 안 돼서 크게 하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림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커져야 되고 그림 속에서 그래프 속에서 상세한 내용들 쓸 게 많아지면은 그러면 그래프 전체도 좀 커져야 되고 그러는데 그 그래프나 그림 표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지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아주 너무 단순한 그림은 줄 기준으로 2줄 정도 안에 그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지간한 그림은 5줄 정도 차지하도록 그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정도 그리면 거의 이건 뭐 그림이냐 무슨 뭐 미대 시험 보냐 할 정도가 아니게 적절하게 크게 그리면은 7줄 정도 넘어가게 그리면은 이제 됐다 이거보다 더 크면 곤란해 라는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얼마가 되느냐 5줄 정도 먹게 되면은 세로로 5줄 되면은 전체 지면상에서 절반 정도 차지하게 가로로도 그리면 되고요. 7줄 정도 가는 거는 거의 그림만 이만큼 정도 수준으로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A4 사이즈 내지는 그런 비율을 가진 종이에다가 7줄 찾고 좀 길게 그리면은 옆에다 쓸 게 별로 없을 정도 남게 되는데 5줄의 절반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 정도 크기로 그려도 돼요. 학생들이 답안지 적으면서 그림이나 그래프 참고사항 더 적다 보면은 그림들이 이상하게 다 작게 그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주의해달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가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 3번을 통해서 어떤 법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법칙이 왜 적용 가능한지 조건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 법칙이나 원리 적용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 관련해서는 우리 실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좀 알아봅시다. 실전 문제
2번하고도 관련 있기는 한데 큰 문항 1번, 2번, 큰 문항 3번에서 15번, 15쪽에서 천장에 줄이 충분히 적당한 길이로 달려있고 물체 사이에 줄이 달려있기는 한데 거의 붙어있다고 볼 정도니까 지금은 느슨한 줄이 줄 Q가 연결되어 있고 A, B 물체 각각 2kg, 3kg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완전 지면으로부터 B의 바닥면까지의 높이가 16m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줄에는 아마 중력과 속도 10m/s 제곱이라고 하면은 20N의 장력이 걸려 있어서 뭐 얘는 뭐 좀 붙어 있나 보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텐데 줄이 너무 길어 보이네. 이제 B를 가만히 놓게 되면은 요 줄 전체 길이가 5m짜리였었으니까 A 물체는 아직 줄이 느슨해진지 모르는데 B가 그 줄 길이만큼 5m를 낙하하는 데 있어서는 요게 이제 5m 팽팽해지는 순간까지는 B는 자유낙하할 거다. 여러분들은 이거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물체가 낙하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나 최종 속도 이런 것들 원래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낙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 최종 속도는 몇 m/s, 걸리는 시간은 1초, 최종 B가 요거 다 펴진 그 순간 속도는 10m/s라는 거 꼭 포물선 운동에다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거 시리즈 외우고 있어요?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직 안 외우나? 나온 김에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어떤 물체를 자유낙하를 시킬 건데 1초, 2초, 3초 동안에 물체가 내려간 거리, 그때의 속도 10m/s, 20m/s, 30m/s 최초 위치로부터 낙하한 거리는 변이 또는 거리는 5m, 20m, 45m로 나온다는 거. 요거는 구구단처럼 좀 외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초 만에 10m/s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5m니까 1초 하고 짝지어지겠네 해서 요것들도 혹시 모를 계산 실수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번 확인을 했고요.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펼쳐진 다음에 B가 가려고 그랬더니 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뭐 줄 걸려있네 그만 하고 이게 둥실둥실 떠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P에는 줄 P에는 최대 20N의 장력이 걸릴 수 있다 그랬는데 이미 최대 장력이 다 걸려있는 상황이죠. 그랬어서 이렇게 된 채로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다면은 줄 P에는 50N, 줄 Q에는 30N이 걸릴 수 있다면 A, B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고 했던 이건 못 버텨 할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펴지긴 직후에 이게 잘려버리게 되죠. 그 다음부터 A와 B는 아마 함께 낙하를 하게 될 텐데 문제는 A는 이 P 줄이 잘리는 순간 B하고 함께 낙하를 시작하는 순간 속도가 0m/s, B는 이미 말하자면 그 최초 속도가 10m/s에서 속도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은 둘이 함께 움직이게 될 때에 지금부터 계속 같은 속도로 공통 속도로 움직일 텐데 나도 말하다 보니까 속도 거리는데 여러분 답안 냈을 때는 속도, 속력, 용어 좀 구분해줘야지 되겠고요. 아랫방향으로의 공통 속도가 V라 그랬을 때 이걸 얼마라고 나타내줘야 될 건가? 이것도 잠깐만 보자. 5m 낙하했으니까 땅바닥과 B의 아랫면 사이 거리 이제 11m 남았죠. 그랬는데 이 V를 구하기 위해서 소위 줄이 끊어진 직후 A와 B가 공통으로 가질 최초, 낙할 때 최초 속도는 하고 구할 때 요거를 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잘 모르는 학생은 두 가지 정도 후보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연력학 1법칙, 2법칙, 뭐 베르누이 원리 이런 거 적용할 것까지는 아닌데 아마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A와 B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역학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두 법칙 중에 하나가 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다면 0줄 일단 순간적으로 이렇게 끊어져서 함께 운동하는 거니까 높이 차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운동 에너지 제로, 운동 에너지 2분의 1, 3 V 제곱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 총량 0 더하기 해서 150줄이 보존이 나는 될 것 같아. 일단 이 운동 에너지가 순간적으로는 보존이 될 것 같아. 2분의 1, 5 V 제곱. 요렇게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최초 속도를 구할 때. 그런데 나는 운동량이 보존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운동량 아랫방향으로 제로, 운동량 아랫방향으로 30, 보존된다 아랫방향으로 5kg짜리 공통 질량, 공동 속도 V 해가지고 6m/s 아랫방향 6m/s 아닐까요? 라고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이게 운동량 보존,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해가지고 뭘로 풀어도 답이 똑같으면 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답이 달라지죠. 그 중에는 둘 중에 뭐는 적용 가능한데 뭐는 적용하면 곤란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자동으로 이건 적용된다라고 해서는 곤란하고요. 자, 요게 일단 적용이 되는 건 확실할 텐데 그러면 어떤 건 적용하면 곤란하다까지 서술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적용 가능한 이유가 뭐다?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합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쓸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다? 줄은 P는 이미 끊어졌다 치고 A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A가 아주 잠깐 동안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이상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아주 적은 거리, 매우 적은 거리 또는 변위를 가는 동안에 A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건 하면서도 약간 내려갔을 때 요만큼 내려갔을 때 내려간 것처럼도 안 보이죠. B도 약간 내려가는데 그런 동안에 순간적으로 속도가 변한다고 치자. 거의 0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적은 거리를 가면서 엄청난 가속도로 잠깐 동안은 매우 큰 가속도로 속도가 0에서 V로 12V로 바뀐다고 치면은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중력이 가하는 A와 B에 대한 충격량 또는 일은 거의 의미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력 30N 또는 20N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곱하기 0.0000 몇 초 하면은 충격량은 거의 의미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된 동안에 줄 Q에 의한 장력은 TQ라고 합시다. 요 장력은 순간적으로 뭐 이상적인 줄여서 거의 무한대 크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A가 받은 요만큼 이동하거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힘은 중력 20N과 아래로의 매우 잠깐 동안은 클 수도 있는 1000억 뉴턴, 1조 뉴턴 할 수도 있을 아주 큰 장력. B는 중력 요거 이제 이미 끊어졌습니다. 중력 30N과 위쪽으로 가해지는 장력 두 가지가 각각의 알짜 힘을 구성할 힘들인데 요거에서 순간적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장력보다 중력은 거의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는 그래서 A가 가질 충격량은 거의 위쪽으로 장력 곱하기 델타 T 아주 짧은 시간 요만큼이 충격량이 거의 알짜 충격량이고 B에 대해서는 거꾸로 썼죠. A는 장력 아래로 받으니까 B의 운동량 변화는 B의 충격량 B가 받을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과 같아야 되는데 원래는 두 힘에 의한 알짜 힘 구하고 충격량 위쪽을 써줘야 되는데 T보다 30, 장력보다 30m는 극히 작은 힘이라고 치면 위쪽으로 거의 순수 장력에 의한 충격량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했더니
A가 받은 충격량 운동량 변화, B가 받은 충격량 운동량 변화가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운동량 변화들이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합은 보존될 것이다 라고, 요거는 특별히 충돌 과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완전 분리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리되지도 않았죠. 충돌한 적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물체들이 교환하는 힘들 또는 각자가 받는 힘들 요렇게 볼 수 있다. 충격량,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알짜 힘이 원래는 달라야 되는데 아래로 T-10, 위로 T-30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 중에 20N, 30N은 거의 의미 없다고 치면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괜찮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에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합은 보존된다. 요 얘기를 좀 상세하게 써주라. 문제 풀어보면은 이거 빼면 나머지는 자유낙하, 뭐 그래서 또 등가속도 운동, 땅바닥까지 있고 남은 거리, 최초속도 요것만 남아가지고 문제에 뭔가 의미 있게 써줄 만한 풀이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구나 싶으면은 요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최초 속도 가지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왜 나는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기가 주요 핵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답안지 배점표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냐면, 물체 등가속도 운동 각각에 대해서 한 다음에 속도 구하는 거, 뭐 거리 고려해서 배점 그냥 하나하나 요소 정도 각각 들어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물체가 받는 힘을 제대로 각각 분석을 했는가, 중력보다 장력은 중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장력이 각각의 잠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걸리는가, 운동량 변화를 어떻게 충격량 나타낼 수 있는가, 알짜힘이 이렇다라고 한 다음에 충격량을 이렇게 봐도 대략적으로 된다고 할 수 있는 거 제대로 짚었는가, 그러니까 운동량 합이 보존된다고 결론을 내렸는가, 요 안에서 채점에서들이 싹싹싹싹 다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채점 요소, 배점 요소를 충분히 건드리지 않으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얻기 힘들 거다라는 것도 감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잠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언제 성립하느냐, 운동량 합이 언제 보존되느냐, 반드시 충돌하거나 분리될 때뿐만이 아니라 분열할 때뿐만이 아니라 물체 간에 지난 시간에 했었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중력이 작용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갔더니 이건 뭐 거리도 가까워지고 뭐 서로 가속도 다르고 가까워지면서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고 뭐 난리가 났었어도 각각의 가속도를 줄 알짜 힘이 작용만 작용한 게 있는 힘밖에 없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 또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쓰면서 이 조건을 제대로 파악해서 지금은 써도 된다는 거, 요거 파악하는 과정이 답안지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잘 썼느냐, 요게 핵심 포인트였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써봤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풀지 마라가 아니라 일단은 요것들 풀어보자 라고 하고 싶은 건데, 다른 문제들은 답안지 작성만 안 해봤어요. 문제를 아예 안 풀었어요. 실전 문제 2의 큰 문항 1번하고 2번 이런 것들은 그냥 풀 생각 없었어요. 실전 문제 2의 큰 문제 1번은 별로 재미없고요. 2번은 좀 풀어볼 의미가 있는데, 이거 충돌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돌하는 거는 좀 재미없는데, 2번 땅바닥에서 어떤 물체가 굴러가다가 그 호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요거 곡면을 따라서 날아가다가 뿅 날아가는 거 요거 하고, 여기에 갑자기 빗면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 요거는 충분히 풀어볼 의미가 있는데 요거 안 해봤어요? 요것도 각자 뒤에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는 거 의미 있으니까요.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뭐 등속 원운동 요거 관련한 얘기가 앞에서 조금 또 언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운동량과 충격량, 일과 에너지 이쪽 관련한 얘기들도 어느 정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학생들 물리학 1 과목 공부를 하고 수능 준비를 하거나 그럴 때에도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용수철 나오는 문제,
일 에너지 다 어렵긴 하지만 뭐 다른 거랑 엮어서도 그렇고 용수철 나오는 문제 어려워하고, 그리고 연력학을 은근히 또 까다롭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연력학은 출제 가능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연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대문항으로 하나가 나온 적도 있었고, 용수철도 충분히 언제든 어떤 대학에서든 출제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는데 관련해서 46쪽부터 빗면에 용수철 있고 물체를 갖다 놨을 때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은 D값, 뭐 용수철의 최소 길이, 단진동 전체적으로 이런 진동을 계속할 때 그 주기, 용수철에 저장되는 최소 최대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황은 똑같은데 1, 2, 3번에서 수치값들을 바꿔주면서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수철 관련한 문항 뒤에도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잘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46쪽, 47쪽에 있는 괄호 1, 2, 3 각각에 대해서 동그라미 1, 2, 3, 4 돼 있는 거 요거 요령이 있으면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풀다 보니 1번 풀면은 2, 3번은 숫자 잘 대입하고 하면 어쨌든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느낌도 아마 들고 실제로도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1번 먼저 봅시다. 용수철의 그냥 생 원래 길이는 5m로 고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체를 올려놨을 때 평형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용수철이 수축된 길이, 변형된 길이를 D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문제는 용수철, 당연히 경사면에 올려놨으니까 용수철이 적당히 수축이 된 결과 여기에 10kg짜리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 물체가 받을 힘은 중력, 수직항력 줄어들었으니까 탄성력 있을 건데 지금 찾은 이때가 물체가 받을 R자임이 0일 상태 평형점을 찾았다라고 하자는 거죠. 평형점은 여기야 라고 하자는 건데 물체의 수직항력하고 중력의 요 빗면 수직성분 요건 알아서 이제 상쇄될 적당한 크기의 수직항력이 가해질 거고 10kg짜리 물체이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100N의 중력 중에 이쪽으로는 사인 30만큼이 그러니까 2분의 1이 가해져서 중력의 이쪽 방향 10kg짜리에는 50N이 가해질 거다. 항상 이런 힘이 빗면 아랫방향으로 가해질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평형점이면은 용수철이 빗면 방향으로 미는 힘도 50N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K 100짜리에 대해서 D만큼 용수철이 진짜로 수축된 길이는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은 1번에서 D 값은 일단은 0.5m, 2분의 1m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런 다음 지금부터 더 누를 수도 있는데 당기기를 Xm만큼 했을 때 1번에서는 그때부터 당기기를 1m만큼 여기서부터 1m 요거 0.5m 썼으니까 1m 적당히 표현하면 요 정도로 나오겠네요. 1m 당겨서 싹 던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잡고 놓기만 하면은 이때 물체 속도를 0m/s다 라고 해서 놓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용수철 달려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텐데 어떤 진동을 하겠느냐 라고 물어봤네요. 그랬을 때 자 어떤 물체가 중력을 생으로 받든 용수철이 위에 달려있든 아래 달려있든 경사면에 달려있든 경사면 용수철이 바닥 쪽에 달려있든 경사면 용수철이 위쪽에 달려서 물체를 놔서 늘어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든 뭐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힘들은 다 일정한데 오로지 중간중간에 물체가 받는 힘이 탄성력으로서 크기와 방향이 용수철이 늘어났냐 줄었냐에 따라서 이제 힘이 바뀌는 경우에는 결론 단진동 한다. 단진동 2라는 걸 한다. 그래서 단진동 2라는 거를 하게 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물리학 1 과목에서는 주기는 나타나지 않는데 주기 T는 외우죠. T는 괜히 2파이 한번 곱합니다. 6.28 곱할 거예요. 2파이 루트 K분의 M 해가지고 고정이에요. 이건 맨날 대입만 하면 됩니다. 요거 3.14 대입하고 그럴 필요 없고요. K값 뉴턴 퍼 미터, M값 킬로그램 놔두면은 2파이 곱하면 정확하게 초 단위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진동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동을 하기만 한다면 K분의 M 루트 값에
곱하기 2파이 해가지고 모든 물체의 요거에 대해서는 대입만 하면 됩니다. 상하 진동하든 좌우 진동하든 빗면에서 진동하든 상관없을 거니까 주기는 그렇게 일단은 넘어가고요. 대입만 하면 끝난다. 자, D가 2분의 1m 나왔을 때 중력, 뭐 빗면 성분, 뭐 상쇄되는 거 빼고 뭐 중력이 바뀔 일 없고 뭐 경사도 매번 일정할 건 탄성력만 뭔가 변화를 이룬다면 이거는 단진동 할 거다. 모든 문제 경우에 다 단진동을 열심히 합니다. 단진동을 한다면 그 단진동은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그랬을 때 단진동이란 단진동이 된다라는 조건 탄성력만 또는 용수철에 의한 힘만 크기 변화가 있고 나머지 힘들은 방향이든 그 힘의 크기든 이런 것들이 외력이 가해져도 괜찮은데 그런 힘들이 일정하다면 그러면 단진동을 할 때는 무조건 상하, 좌우 누구랑 함께 움직이고 뭐 이런 거 무관하게 정지할 지점이 하나 나오죠. 0m/s. 정지할 지점이 하나 더 나옵니다. 0m/s. 그것에 대해서 양쪽에 대해서 언제나 가운데가 평형점 될 거죠. 평형점이 가운데다가 항상 나오긴 하는데 그 평점의 의미가 뭐냐? 알짜힘 평형점이죠. 여기서 무조건 알짜힘 0N 받아야 된다. 알짜힘 0N이면서 알짜힘이 0N이니까 가속도도 0m/s 나오게 될 거고요. 속도는 순간적으로 0m/s에서 오다 가기 직전 될 건데 가속도는 여기서 최대 될 거면서 속도는 여기에서 최대 속도가 나타나게 될 거다. 지나가다가 최대 속도 느려지다가 섰다가 지나가다가 최대 속력 가다가 섰다가 하는 최대 속도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 그랬을 때 평형점은 힘 평형점이니까 힘 분해하는 거 쭉 정리하는 걸로 다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일 물체의 최대 속도는 얼마 나와요? 정지한 곳 하나 찾았고 정지한 곳 하나 찾았고 그러면 가운데가 평형점. 여기서는 알짜임 0 나와야 된다. 알짜임 0 되는 평형점 찾았고 정지한 곳 하나 찾았으면은 여기가 가운데여야 되니까 이게 진폭 이쪽으로도 똑같은 거리 간다. 이거 순서는 뭐를 먼저 알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물체가 평형점을 지날 때 가지게 될 최대 속도 뭐 그에 의한 운동 에너지도 있는데 이거는 항상 얼마로 나온다? 이거 얼마 나와요? 상하 진동, 좌우 진동, 물체 2개 달렸어요.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최대 속도는 진폭이 몇 미터인지 A 루트 운동하는 단진동하는 그 물체들의 질량이 얼마인지 n분의 k 그 탄성력 도대체 탄성계수 용설상수 얼마로 나왔는데 라는 걸로 그냥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빗면에 있는지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 필요 없고요. 1, 2, 3번에서 요 최대 속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는 1, 2, 3번에서 적당한 진폭 구한 다음에 루트 n분의 k 질량 물체 하나 있지 2개 이렇게 도르를 연결해서 같이 움직일 거 아니니까 질량 10, 20 써주고요. k 150, 50 써주면 되죠. 이런 속도를 최대 속도로 가질 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앞에 문제 다 풀어봤으면은 요거 유리화하고 루트 밖으로 빼고 조금 정리하고 이러는 과정 조금만 겪으면은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나오면서 진폭만 알면 된다. 최대 속도는 진폭만 알면 되겠다. 잠깐 최대 속도 구할 때 A 루트 n분의 k라고 하는 거로 주로 외워주시고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 해가지고 요거 동시에 외우면은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무조건 외워주시고 요거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논술 문제에서 단진동 관련한 주기를 물어본다라 그러면은 지문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진동을 할 때 주기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나올 거예요. 이건 따로 안 외워도 됩니다. 어지간한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에서 물리 1, 2 어디서도 안 나오는데 간단하게 써야 되는 공식들은 소개를 하거나 그런 문제는 안 냅니다. 근데
물리학 1 과목에서는 소개하는 내용, 공식 이런 건데 물리 2에만 있는 거 이런 것도 어지간하면은 문제에다가 써줄 거예요. 학생들이 물리 2 과목 아예 공부 안 한다라는 걸 학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거 니네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써줄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제시문 안에 다 써주거나 문제 끝에 단 어쩌고저쩌고 하다라는 것도 써줄 거니까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이런 게 있긴 있구나,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쓰는 거 맞구나 정도 연습만 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나온 1, 2, 3번 전부 다 단진동 할 거예요. 중력 변할 필요 없고 경사도 변하지 않으니까 중력의 성분, 수직항력 상쇄되고 나면 물체가 받는 탄성력만 크기와 방향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할 거라서 모두 단진동 할 거기 때문에 단진동 조건 써주면 됩니다. 평형점 구해야지. 속도 0이 지점 구해야지. 그럼 저쪽도 0이겠네. 진폭은 무조건 평형점에서 저쪽까지 길이 똑같다라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1번 문제의 경우 평형점이 여기다라는 거 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1m만큼 늘릴 거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평형점인데 여기서 정지시킨 상태에서 0m/s를 하나 찾고 손을 놓으면 얘는 대충 단진동이야. 됐어. 그러면은 그냥 진폭이 1인 거 결정이죠. 진폭이 1이면은 물체는 여기서 이만큼 1m 되는 지점까지 쭉 왔다 하겠다는 거죠. 그럴 거기 때문에 용수철의 최소 길이는 원래 용수철은 요거 5m가 원래 길이였는데 그랬는데 여기서 0.5m 갔다가 1m 간다는 얘기는 최대 늘어나기는 원래 길이로부터는 0.5m 늘어난다는 거고 최소 길이는 여기서부터 1m 평형점 진폭 1m 더 간 거 그러면 원래 길이에서 1.5m만큼 압축되는 게 용수철로서는 최대 압축 길이니까 3.5m 압축될 거다라는 거 쓸 수 있고 그런 진동을 하다 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 자체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2분의 1 K 델타 X 제곱줄 하는 거다 보니까 최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용수철 딱 원래 길이 되는 지점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0줄 아무래도 늘어나는 건 0.5m인데 줄어들기로 3.5m를 최대한 줄어드는 거니까 최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1번의 경우에는 100 곱하기 2분의 7의 제곱 요 계산해서 이게 저장된 최대 탄성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구할 수 있겠다는 거다. 그래서 요령 한 번만 이거 L, K, M, X 각각 뭘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기만 하면은 요렇게 다음 문제 적용해야지 하는 것들 그리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6쪽에 나오는 2번도 그렇게까지 재미는 없는데 뭐 다 재미없는데 물리 그냥 재미없는데 3번만 잠깐 볼게요. 3번에서는 자 원래 용수철 요거 원래 길이 5m네 라고 한 다음에 30도 각도 지점에다가 20kg짜리 물체를 올려놨더니 물체가 Dm, 용수철이 Dm만큼 줄어들었을 때 20kg짜리 물체가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20kg짜리 물체는 중력이 200N 가해지고 각도가 30도니까 200N 중에 이쪽이 100N일 거고 요 힘이 뭐 100N, 3N일 건데 그건 수직항력에서 알아서 상쇄될 거고 중력의 요 성분이 살아남았을 때 줄어든 길이가 Dm다라고 하면은 줄어든 용수의 순수 길이가 Dm라 그랬을 때 경사 위쪽 방향으로 가는 힘이 100N 나와야 되려면은 용설 상수 K 값이 50인 것에 50D가 100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D는 2m 지금 줄어든 상태다 하겠네요. 그랬더니 평형점을 찾아놓고 요거는 물체를 살짝 더 눌러도 되고 살짝 들어 올려도 되는데 여기에서 당기기를 1m밖에 안 당겼대요. 추가적으로 X 당기기를 1m밖에 안 당기게 되면은 용수철로서는 원래 길이보다 아직도 줄어든 길인데 원래 길이까지 돌아오지 않고 어쨌든 평형점을 찾았음. 평형점에서 변위를 만들었음 1m 그러면은 여기서 놓으면은 단진동 한다. 단진동 그냥 합니다. 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정지한 점 찾았으면은 그게 1m다 하면은 다시 저쪽으로 진폭 1m 여기까지 가는 진동을 무조건 하게 된다. 평형점을 먼저 찾았고 정지한 지점 한쪽을 찾았으면은 진폭을 찾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1m 더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원래 길이보다 2m 갔다가 1m만 당기니까 요때도 용수철은 1m 줄어든 상태인데 진폭이 2m 아니 1m로 해서 전체 2m만큼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려갔을 땐 용수철로서는 3m 줄어든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용수철은 원래 길이로 되돌아오지 않고 한 번도 원래 길이에서 1m 압축된 상황이나 3m 압축된 상황에 이 범위를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 값은 2분의 1 K 50 곱하기 최대 값은 3 제곱 해줘서 구하고 최소 포텐셜 에너지를 2분의 1 K 1m 였었을 때에 대해서 구해주는 게 1번하고 2번 조금 요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나타난 점이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기도 저장 뭐 이렇게 쭉 해주고 용수의 최소 길이 원래 길이보다 3m만큼 줄어든 상황이니까 2m 될 거면서 최대 속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중에 내가 아까 전에 이건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 용수철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용설이 땅바닥에 있는데 용설이 빗면에 있는데 용수철이 여기 달려있고 물체 MA짜리 있고 도르래에 여기 MB짜리 질량 가진 AB 두 개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지 내가 땡겼는데 놨더니 왔다 갔다 하더라 혼자 왔다 갔다 하더라 어떻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러저러 할 때 단진동을 하게 된다면 최대 속도는 항상 A 루트 n분의 K 미터 퍼 세크로 항상 나오게 되면 그거는 평형점에서 R점 제로인 지점에서 가지게 된다. 어디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 속도는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냥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체가 두 개 있을 때는 M 자리에다 얘 질량 합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럴 건데 자 뒤에 몇 가지 문제들 객관식 문제화 해가지고 나타난 것들도 있는데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요것들은 이런 요령으로 다 쓰는 거구나 하고 끝나게 되는데 용수철이 원래 적절한 길이의 탄성계수 어떻게 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물체를 이렇게 딱 붙여 놓은 게 아니라 용수철 맨 끝에 좀 이 정도 접촉만 시켜놨어요.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밀었어. 억지로 밀어서 원래 길이부터는 델타 X미터만큼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손 놓고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뿅 날아갈 때 날아가게 될 때 얘는 언제 최대 속도를 가지며 언제 용수철의 길이가 얼마일 때 또는 어떤 순간에 그 속도 값은 얼마인가 물어보면 이거 얼마 돼요? 용수철이 어떤 상황일 때 물체는 최대 속도 가지게 되고 그 최대 속도는 얼마예요? 언제 그 최대 속도를 가져요? 원래 길이 돌아왔을 때. 그때 또 이제 분리도 됩니다. 분리도 될 때 최대 속도는 얼마예요? A 루트 n분의 K니까 델타 X 루트 n분의 K 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예요. 용수철 혼자 있습니다. 용수철 자체 길이에요. 물체를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하고 손 놓으니까 잘 조절했더니 X1 미터만큼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MG는 KX1 평형점 찾았다는 얘기죠. 추가로 누릅니다. X2 미터만큼 여기서부터 더 눌러요. 자, 요거 얹어놓기만 한 거예요. 누른 다음에 손 놓으면은 이게 띠용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완전히 접착을 시켜놨다면은 X2를 진폭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건데 이것도 잠깐 볼까? 접착을 시켜놨으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건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평형점에서 최대 속도 가질 겁니다. 최대 속도 얼마예요? x 2 루트 n분의 k예요. 요거 할 때 역합적 에너지 보존된다라는 거 쓰기는 쓸 건데 역합적 에너지 보존 쓸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하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약간 요령껏 쓰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요만큼이었었던 것처럼 할 때는 중력 포텐셜을 계산할 필요 없으면서 역합적 에너지 보존식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사용을 할 건데 자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고 접착 안 시켜놨어요. 그래서 띠용띠용 하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이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한다고 그랬을 때 자 이런 물체는 언제 최대 속도 가지며 그 최대 속도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언제 최대 속도 가지고 최대 속도 값은 얼마냐? 라고 그러면 언제 최대 속도다? 언제 최대 속도? 이렇게 얹어만 놓고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고 더 눌러서 이제 손 탁 놓으면 띠용해서 아마 이거 하다가 이게 날라가 뭐 이렇게 될 건데 언제 최대 속도를 가질까 하면 최대 속도는 언제? 용수철 입장에서 x1 압축돼 있을 때 x2 추가로 압축돼 있으면 1번, 2번 언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언제? 2번일 때 최대 속도 가질 거고요. 그 최대 속도는 또 a 루트 n분의 k 이거 쓰면 됩니다. 하나 더 옵니다. 이런 경우에 물체는 용수철에서 분리는 언제 되니? 분리는 언제 돼요? 확인. 더 눌렀어. 띠용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날아갈 텐데 떨어지는 건 언제? 뭐 이때도 아니야? 언제 분리가 일어난다? 무조건 1번입니다. 항상 1번이에요. 얘들 이거 대충 빨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천장에 용수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물체를 여기다가 이제 작대기 놓은 다음에 이게 대놓기만 할 겁니다. 손 놓으면 떨어지겠죠? 그러는데 이거는 뭐 평형점 이런 거 큰 의미 없는 거고 평형점이 이제 내려와져 있는 건데 물체를 이렇게 놓고 쭉 눌렀어요. x0만큼 수축되도록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걸 싹 놓을 거예요. 놓으면은 빠바바방 하다가 이게 퓨 이제 날아가겠죠. 저기 땅에서 튀어오르지 않는 이상은 따다다당 가다 이제 날아가겠죠. 그런다고 했을 때 요거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접착된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최대 속도는 언제, 얼마, 분리되는 건 언제, 용수철이 어떤 상태일 때 최대 속도 언제 분리되고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최대 속도는 의미가 없죠. 그죠? 최대 속도는 라고 하면 의미가 없죠. 왜? 손 놓으면 쭉 갈 거잖아? 그동안에 빨라지겠지 아마? 분리되겠죠? 분리됐는데도 또 더 빨라질 거 아니야? 얘는 계속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 속도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곤란한 거고 분리는 언제 이루어지냐라 그러면은 당연히 용수철이 원래 길이 됐을 때 또 분리됩니다. 그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요런 건 의미가 있죠. 요때는 속도가 얼마, 요때가 아니라 이제 요 속도는 얼마, 이때도 x0, a 루트 n분의 k 그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뭐냐면 용수철에 물체가 달려있는 채로 계속 단진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진폭에 대해서 a 루트 n분의 k가 단진동 중에 최대 속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때는 만약에 물체를 달아놨다 그러면은 용수철이 적당히 늘어나서 중력과 탄성력이 같을 때 늘어났을 때가 평형점이고 이렇게 한 상태를 확인하고 원래 가가지고 요대로 놨다 그러면은 이만큼을 진폭으로 해서 진동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얘 용수에서 분리되니까 V'이라는 걸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랑은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 만약에 물체가 용철에 완전 접착이 돼 있다면은 역시 그거 진폭만 확인하면은 똑같은 속도 쓸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 미세하게 차이 나는 거 아니면은 지금 완벽하게 확인됐으니까 최대 속도 그냥 공식에다가 넣어도 괜찮네 하는 이런 것들 다들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용철 요거 문제 나온 김에 점검만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렇구나 라고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뭐 연력학 법칙 이용하는 관련된 문항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 물리학 2 내용에서 오히려 물리학 1보다 쉽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기본 내용 일단은 점검하고 연대에서 이번에 또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온 지 뭐 얼마 안 됐고 연력학은 연대에서 그렇게 자주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정리만 해놓고 관련 문제 뭐 필요할 때 연대 기출문제 또 풀어볼 건데요. 나머지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조금은 연습 문제 중에서 검토를 했는데 일에너지 정리 관련해서 어떤 물체가 받은 무슨 힘에 의한 일이 어떤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오느냐, 특히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물체가 받은 우리가 일반은 이제 탄성력 들어가면 그것도 쓰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물체가 받는 힘들 중에서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만큼이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도르래 있고 물체들 줄로 연결돼가지고 1개, 2개, 3개 뭐 이런 것도 있을 때 특히 2개 이상 물체가 있을 때에는 장력에 의한 힘, 중력 빼고 나면 실제로 일을 할 힘들은 장력밖에 안 남기 때문에 장력에 의한 일을 구하다 보니 역학적 에너지 증가할지 감소할지 굉장히 간편하게 확인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도 확인을 하는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등등과의 관계에서 물체들 운동량, 충격량, 일 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들 쓰는 게 역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용이기는 하고 그런 만큼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요거 관련한 거 우리 계속해서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요거 관련한 문제 몇 문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실전 문제 1 해가지고 뭐 폴스 운동화가 어디에 떨어져가지고 쭈루룩 가는 거 문제에 나온 상황들 그대로 쓰고 하는 문제 1번 2번 탄성력과 운동량 보존이라고 지금 주제에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스포일러가 되긴 했는데 2번 그리고 3번 요거 조금 계산 과정이 약간 얄궂기는 한데 요 문제 그리고 연력학의 탄성력 하는 문제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은데 일단은 1번 문제 우선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건데 요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포함해서 적절한 쉬는 시간 포함해서 문제풀이에 충분한 답안 작성까지 하면은 문제풀이와 예쁜 답안 작성까지 요 문항 15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분 정도 40분까지 일단은 1번 문제만 폴선 운동 빗면 나오는 요 문제만 8시 40분까지 약간 단축할 수도 있고요. 문제 1, 문제 01번 여기 2개 물어보는데 요거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지면에서 완전 지면에서 속도 분해를 해봤더니 뭐 10루트 3m/s 10루트 3m/s 1대 2대 루트 10루트 5m/s 10루트 5m/s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속도 분해가 다 된 상태로 각도는 특수각이 아닙니다. 10m/s, 20m/s로 적당한 질량을 가지는 물체를 던지게 되면은 이게 지금부터 포물선 운동해서 적당히 날아간 다음에 원래는 끝까지 요렇게 생긴 포물선의 경로를 따라가야지 되는데 중간에 최고 높이의 4분의 3 되는 지점에서 여기서부터는 빗면이 있어가지고 빗면에 안착을 딱 한 다음에 이게 땡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안착을 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또 빗면을 따라 등가 속도 운동 하자라는 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부분의 높이가 이제 4H, 3H라고 나온다면은 요거
전체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겠냐 등등을 물어보는 걸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문제풀이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를 학생들에 따라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자체의 정답과 함께 풀이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일단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때 최고점이 여기 4h 높이점일 때 거기서는 오른쪽으로는 10m/s로 여전히 운동을 할 건데 공기저항 없고 다른 힘은 더 이상 가해지지 않으면은 그렇긴 할 건데 거기 가면은 최고점이라는 의미는 상하 방향으로의 속도가 제로라는 의미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거기서의 속도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가로 방향은 등속 운동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세로 방향에 주목해가지고 20m/s로 던졌는데 중력과 속도 10m/s 제곱에 의해서 올라가는 최고 높이는 두 가지로 풀 수가 있겠죠. 등가속도 운동 최고정 속도 해가지고 직접 식에다가 바로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가 0m/s인데 이런 식으로 가속이 된다라 그러면 당연히 2초 만에 여기까지 갈 거고요. 그랬을 때 몰라 오른쪽은 모르겠고 위로는 20m/s에서 0m/s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 10m/s 그래서 2초 동안은 20m라고 등가속도 운동 식을 그대로 써가지고 그냥 대입 전개하는 거나 조금 시간을 구하고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하는 거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단 두 가지로 요 최고점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부분에 갈 때까지에 대해서 최고 높이 알고 있고 요런 데까지 변이해가지고 아예 시간을 다 구해버릴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는 거하고 답안지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나죠. 뭐냐면 20m/s로 던졌어. 그러면 최고점까지 당연히 20m고 올라가는 데는 2초 걸려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를 논술 답안지에다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난 이런 거 다 외워. 그냥 원래 이래 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긴 하죠.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풀었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하는 요령으로서 내가 몇 가지는 외워라 했지만 실제 답안지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등가속도 식을 세워서 풀었냐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도 그래프를 그리면서 전개를 했느냐 또는 평균 속도를 약간 활용하면서 시간과 함께 이런 거를 활용해서 풀었냐에 따라서 일단 문제에서 4H, 3H 이게 중요하긴 하니까 이게 15m죠. 중요하긴 하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자 물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논술 문제에서 뭔가를 구해라 라고 그랬는데 그게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풀리는 건 아니에요.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최고점까지의 높이 4H는 20m, H는 5m다라는 걸 찾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일단 요 정도 풀이 방법이 나는 떠오르긴 하는데 나는 뭘로 푸는 게 어떤 것을 이용해서 식 전개를 하고 보여주는 게 득점에는 가장 유리했을까요? 1번, 2번, 3번. 대충 여러분들 이제 뭐 살짝 조금씩 이제 대답은 하긴 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선 답은 없습니다. 아니 뭔가 풀면 되지 싶은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당연히 모든 문제 풀 때 풀이 방법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푸는 게 고득점에 유리한가를 하는 기준은 채점표에 이런 걸 이렇게 분석했는가 그래서 이걸 구했는가 계산을 잘했는가 해서 했네 얘는 답은 맞았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풀었네 그러면 이거 점수를 줄 수 없으니까 정답에 대한 점수만 줄 수 있네 요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답이 다 맞았어도 점수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물리는 거의 웬만한 모든 문제들은 최소 2가지 이상의 풀이법이 어지간하면 나올 거예요. 잠깐 요 얘기 할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등가속도 운동 문제처럼도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일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어쩌고 할 때 일단은 운동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왜 2분의 1 mv 제곱이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한다. 왜 2분의 1 해야 돼요? 왜 m 제곱 v 하면 안 돼요? 왜 m 루트 v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돼? 아, 뭐 정의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정의기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적당한 변이를 가는데 가속도가 일정했을 때 EAS는 V제곱, 나중속도 제곱, 마이너스 첨속도 제곱이라는 것이 질량, 모양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성립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양변 2로 나누고요. 다른 데에 범용으로 쓸 수는 없지만 해당하는 물체의 질량을 심심하니까 양변에다 곱해봅니다. 이렇게 쓰니까 되게 문제 풀기 유용할 때가 많더라. 그래서 이건 단지 식을 변형하는 게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구하는 거를 따로 별도로 불러보자 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처음 속도를 이용한 나중 속도를 이용한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MAS, MA는 F, S, E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특히 A를 구할 때에는 F를 R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R자 힘에 의한 E는 운동 에너지 변화다 라고 하는 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E를 이렇게 정의하자. 코사인 세타도 곱해야 되네. 이런 건 조금 더 가공을 한 거고 운동 에너지 이렇게 정하자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지간한 문제에서는 이일 에너지 정리, 운동 에너지 다루는 거 그걸 관련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등가속도 운동으로 환원해서 푸는 것도 다 가능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는 최소 2개 이상의 풀이를 가질 거다. 그런 방법을 가질 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풀이를 다 고려해서 배점표 이렇게 풀었을 때는 요채점표, 배점표 적용해야지 요렇게 푼 학생 이거 적용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배점표가 여러 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풀어야 아 요것도 지적을 했네 하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 의도 이게 어디 드러나요? 수능 문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풀면 됩니다. 교과서에 없는 풀이 방법까지 풀어도 돼요. 답만 맞으면 돼요. 출제자의 의도는 논술 문제에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어디서 알 수 있어? 이게 제시문에 나옵니다. 제시문에서 이러하게 될 때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며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변이나 가속도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러하게 관계식을 쓸 수 있다 라고 써놨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거나 또는 일에너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어도 식에다 대입해서 풀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럴 때 물체에 대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잘 분석을 해보면 기울기, 순간 접선 기울기는 가속도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 물체의 밑면적, 적분을 하거나 밑면적을 구해주면 변이가 나온다. 이런 말 쓰시면은 그래프 보여달라는 뜻이고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러할 때 물체의 평균 속도는 원래는 시간분에 변이해야지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2분의 최초 속도, 최종 속도의 합이다 라고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평균 속도를 이용한 중간 풀이 과정을 보여달라. 맨날 니네 이렇게만 풀지 맨날 그래프 그려서 풀지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는지 한번 내가 제안을 해볼 테니까 이대로 풀어. 안 그러면 점수 안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시문에 내가 아는 내용이 너무 당연한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물체네 이렇게 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공기저항 뭐 없고 하면 자유낙하할 때 중력가 속도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알아 하고 그냥 뭐 읽을 거 없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체크를 하고 문제 풀다가 답안지 쓸 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맞다 요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게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그 방법대로 답안지 써줘야 됩니다. 제시문은 그래서 니들이 혹시 모를까봐 이런 것도 써주는 거야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여기 나온 내용 가지고 작성된 배점표를 가지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약식으로 제시문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일단 내가 여러분한테 연습하게 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들 다 써도 뭐 그거는 이제 내가 설명으로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요거는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짜로 시험장에 갔는데 뭐 제시문에 특별히 요 과정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어. 근데 특정 과정, 중간 답을 얻는 과정에서는 풀이 방법이 여러 개 나와. 근데 일단 떠오르는 것도 2개, 3개 막 이렇게 돼. 그럴 때는 뭘 따라가는 게 유리하겠다? 고득점에 유리하겠다? 제시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힌트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다?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분명히 풀이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야, 내 의도는 이거야 라는 게 안 나와 있으면 여기까지 푸는 데 있어서는 나는 풀이 방법은 그냥 니들이 원하는 거 일단 답만 내봐 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 풀이 방법이 갈라져서 다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득점에 유불리가 갈리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채점을 좀 간소화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냥 알아서 설명하세요. 아니 답만 맞았으면은 요건 생략할게요 라고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논술 문제의 구조와 배점표를 유추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듣고 보면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 학생들이 되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뭐 있어,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야지, 이거 뭐였지 하는 거 잊어버린 채로 쭉 서술을 해가지고 답안제 풀이 과정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건 항상 주의를 해줘야지 된다. 그래서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으로 볼 수 있을 상하 운동에서 여기까지. 제시문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풀어도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10m/s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는 그대로 요때까지도 유지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앞에서 보니까 1초 만에 0m/s에서 가속됐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10m/s를 가지고 있을 그때 15m 지점, 그때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는 물체의 속도가 실제로는 오른쪽 아래로 10m/s인데 여기에 경사에 매끄럽게 진입을 했다는 것은, 매끄럽게 진입을 현재 속도 방향하고 똑같은 각도로 싹 들어왔으면 하는 거지. 좀 이렇게 오고 있을 때 어떤 각도 들어왔는데 여기 뭐가 있으면 여기서 똥 이렇게 튕겨져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속도에 의한 실제 운동과 같은 나란한 방향의 빗면이란 얘기니까 요거 45도였었구나. 그래서 요 길이 15m니까 요것도 15m고 요거 10루트 2m였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라는 뜻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물체가 여기 가는 동안에 중력과 속도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중력에 대해서 45도 해가지고 가속도가 5루트 2m/s 제곱으로 15죠. 이만큼의 거리를 진짜로 10루트 2m/s로 출발해서 진짜로 이 방향으로 5루트 2m/s 제곱의 가속도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 추가해서 2초, 3초 플러스 t초 해가지고 최종적인 시간을 구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정석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하나 소개만 할게요. 똑같아요. 물체가 여기 도달을 10m/s 상태로 했어. 10m/s 상태로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도달을 했는데 물체는 지금 최초 그러니까 10루트 2m/s로 최초 속도 분해한 속도라고 할 건데, 지금부터 물체는 여차저차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5루트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운동을 할 건데, 이번에는 이걸 한 번 더 분해할게요. 이거 한 번 더 분해를 해보면은 아래로 5루트 2m/s의 루트 2분의 1, 5m/s 제곱, 5루트 2m/s 제곱의 루트 2분의 1으로 가속되겠다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인제는 이걸 잘 맞춰줬기 때문에 아래로 10m/s로 출발해서 아래로 5m/s 제곱으로 15m를
내려가든 똑같은 얘기죠. 오른쪽으로 10m/s로 출발해서 5m/s 제곱의 가속도로 오른쪽으로 15m를 가면 이거 딱 일치할 겁니다. 가는데 걸릴 시간이 이제 최종적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걸 여기서 진짜 운동 말고 분해해서 풀어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편하면 그거 따라가시고 이게 루트 안 들어가가지고 이게 더 예뻐 보이면은 10m/s로 15m만큼 단 요거는 아랫방향 가속도가 10m/s 제곱은 아니다 라는 것만 주의하면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긴 있겠습니다. 당연히 답은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풀었을 때 저렇게 풀었을 때 답이 다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거나 둘 다 틀렸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포물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 하는 거 쭉 풀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물체가 여기 왔어요. 최종적으로 왔어.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지는 속도도 있겠죠. 이 속도가 얼마? 여기서부터 뭐 분해를 했든 뭘 했든 몇 초 걸리는지 했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뭐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뒷면 따라가서 마지막 가지는 속도는 몇 m/s? 맞아요? 아, 계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45도 방향으로 16m/s 맞아요? 내가 뭐 했는지 알겠어요? 16m/s로 특수각은 아닌 속도로 던졌죠? 10의 1대 2대 루트 5 요렇게 가는 동안 역학전이 보존되죠? 여기서 이상한 일 안 벌어지고 요렇게 가는 동안 역학전이 보존되죠? 계속 역학전이 보존되죠? 똑같은 높이 상태네 마지막에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도로 돌아왔어야 되는 거지 45도 방향으로 16m/s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혹시 내가 아까 전에 잠깐 그것 때문에도 하나 더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루트 뭐 들어가는 게 이게 직관적으로 안 와닿아가지고 숫자가 좀 내가 혹시 계산을 잘못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마땅히 최종 속도가 돼야 될 그 속도가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해봤는데 맞다면 이게 직관적으로 숫자 하니까 딱 맞네 이게 안 보여도 이런 식으로 검토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거 하나 얘기하느라고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실전 문제 2번은 여러분들 그 숙제로 아마 풀어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내가 요거는 일에너지 정리나 운동량 충격량 관련해서 내는 몇 가지 유형 중에서 꼭 한번 연습하게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실전 문제 03. 자, 요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벽면이 있습니다. 마찰과 공기저항 다 무시할 거고요. 마찰이라는 얘기는 얘들 사이에 마찰도 없을 건데 이 굉장히 매끄러운 땅바닥과 벽면이 있을 건데 삼각 기둥이 있어요. 삼각 기둥의 단면이 정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뭐 그냥 단면만 나타냈습니다. 정삼각형입니다. 여기에다가 원기둥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구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편안하게 원기둥이라고 합시다. 단면이 원 모양인 것을 적당히 끼워놨어요. 아주 꼭대기부터는 아니고 잘 해봤더니 이렇게 삼각형 뒷면 부분과 벽면이 딱 접하도록 원기둥 모양인 걸 잘 만들어놨더니 원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 반지름이 Rm인 게 이게 쏙 들어갔고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끼워진 어떤 상태가 있다고 하자. 그랬더만 얘들 사이에도 마찰이 없어요. 얘들 사이에도 마찰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매끈매끈한 얼음판, 얼음벽 엄청 미끄러운 거 2개 놓고 내가 싹 손을 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가만히 있겠니? 좀 미끄러지겠죠? 미끄러지는데 어디 날아가고 이렇게 밀려나고 이런 거 없겠죠? 여기 낑겨서 쭉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얘는 쭉 밀려날 수밖에 없겠다. 그랬을 때
이게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땅바닥에 이렇게 닿게 될 때까지 중심에서 중심 내지는 바닥에서 바닥까지 높이로서는 h만큼 내려왔고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게 항상 요 삼각기둥에 닿아서 낀 채로 쭉 밀려나가지고 삼각기둥도 왼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겠죠. 밀려나서 이렇게 가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다들 매끈매끈한 것들인데 원기둥이나 삼각기둥이 모두 각자 질량이 mkg으로 질량은 똑같다고 합시다. 질량이 똑같은데 이렇게 밀려나서 최종적으로 삼각기둥이 왼쪽으로 가지는 속도가 v/s/라고 하는 거예요. 질량이 mkg으로 동일한 삼각기둥과 원기둥 모양 물체 AB가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됐을 때 1번 B가 지면에 닿기 직전 또는 지면에 닿은 직후라고 뭐 해도 딱 그때 A의 왼쪽으로 움직이는 속력 V라고 했을 때 B는 계속 아래로 연지가 아래로만 가고 있었을 때니까 얘들의 V'과 V 대 V' 속력 B는 몇 대 몇 하는 거랑 B가 지면에 닿기 직전에 A가 움직이는 속력을 중력과 속도 G와 H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상황 이해됐어요? 이거 오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했는데 문제를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각각의 속력 B와 이러이러할 때에 V라는 것 자체를 또 H를 이용해서 중력과 속도 G 또 이용하면서 한번 풀어봅니다.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할까라는 거는 속도가 어떨 것이고 가속도가 어떻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속도, 가속도, 뭐 위치 변화가 있겠다라는 걸 분석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 현재 속도 무관할 수도 있고 현재 속도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의 가속도는 어떠냐라는 거는 물체가 받는 힘의 분석이 어떻게 어떠하니면 어떤 방향으로 받느냐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A물체 봅시다. A물체는 자체적으로 중력을 Nkg이니까 mg, 뭐 질량 중심 위치에서 어떻게 받고 있을 거고요. 땅바닥에 계속 접촉은 했을 거니까 적당한 수직항력 받고 있을 겁니다. 마찰력은 작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A물체가 받는 힘으로 여기 동그란 물체와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단면이 동그란 물체와 접한 면 수직 방향으로 수직항력 적당히 N2N 요런 방향, 요 면에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받고 있을 것이다. 일단 요거 하나 찾았고요. B물체가 받는 힘, B물체는 자체 중력 여기 중심 부분에서 받을 거고요. 요쪽 항상 접촉한 채로 내려오네 벽면으로부터 받는 수직항력 적당히 N3N 있을 거고 그리고 딴 거 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A와의 접한 면이 있으니까 그 면의 수직 방향이면서 여기서 요거랑 이제 반대 방향 되겠네. 접한 면에서 A가 B에게 B가 A가 하는 수직항력 작용 반전 관계니까 같은 크기 N2N을 요렇게 요거 생각하면서 요게 수직인 거 다 따져보면은 요 지면에 대해 나라는 방향 수평 방향으로부터 30도 되는 방향으로 N2N 받고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접촉 상태, 중력, 벽면과의 접촉 상태 이런 것들하고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운동 방향, 속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힘들은 받는 게 확실하다면 A물체는 또한 운동하거나 가속될 방향이 왼쪽임이 확실하고 B물체는 여기 낑겨서 내려올 거니까 속도 또는 가속도도 항상 아랫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가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돼야만 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가속도의 수직인 방향으로 각자가 받고 있는 힘은 상쇄 효과가 결국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다. 요거 아래로 위로 요거 비스듬하게 하니까 요 힘은 좀 왼쪽 방향, 아래쪽 방향 이렇게 나눠주면은 아래로 mg, 아래로 n1, n2 크기에 대해서 요거 30도니까 n2 코사인 30
뭐 이따 치고 뭐 상세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랑 같아서 아무튼 상쇄가 될 거야. 아무튼 상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받는 알짜 힘은 왼쪽 방향으로 적당한 니들끼리 주고받는 N2 크기의 코스 사인이죠. 그죠? 요거 N2 크기의 요 성분이니까 요거 사인 30도 했어야 되는 거죠. 요거 잠깐 잘못 썼고요. 요 성분인 N2 코사인 30이 요게 A가 받는 알짜 힘 자체였다라고 볼 수 있다. 다음 B물체는 이런 식으로 힘 받으면서 아래로 가속되거나 속도를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B물체에 대해서는 좌우 방향으로 가해진 힘은 뭐 적절하게 상쇄가 될 거고 아랫방향 mg 살아남고요. n3 얘는 상쇄될 것 같은데 싶으면서 요 방향 n2에 대해서 분해를 해보면 오른쪽으로 n2 코사인 30 위쪽으로 n2 사인 30 있을 때 요거는 상쇄되기 적절한 수직 항력이 가해질 거야. 그러면 B물체는 받고 있는 알짜 힘이 아래로 mg 위로 n2 사인 30이니까 아래로 마이너스 n2 사인 30 이게 B에게 가해지는 알짜 힘이겠다 할 수 있겠죠. 좌우 방향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은 A는 적당한 N2에 대해서 코사인 30, B는 아래로 mg와 아랫방향으로 n2 사인 30 하는 힘들이 알짜 힘으로 나타나겠다. 그래서 왼쪽으로만 가속되고 아래쪽으로만 가속되고 하는데 이런 힘들이 속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으니까 N2 값은 아마 일정할 거고요. 요거 일정하니까 A 왼쪽으로 등가속도 운동, B물체 아래로 등가속도 운동 한 결과 물체들은 최종적으로 땅바닥에 닿거나 그때 접할 요런 면을 구성을 하게 되겠다. 자,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빨리 하고 넘어가자. 요거 반지름 R자리 단면, 원모양 단면을 가지는 B 물체가 땅바닥에 닿게 되면은 요거 초등학교 때 하는 거죠. 요거 R, 요거 R. 여기 접해야 돼 라 그러면은 접하면서 요거 삼각형 뭐저쩌고 하니까 요 각도가 요거 해가지고 이거 60도 각도인 선분의 수직해야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직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구해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요 각도 얼마 나와요? 요 각도 60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랑 그어보면은 요거 뭐 이거 닮은 합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30도 식으로 나와가지고 요게 R이니까 요거 구해볼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거리 구하면은 이게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루트 3대 1 해가지고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1R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 요게 루트 3분의 요 원 모양이 땅하고 접하는 점하고 삼각형 단면 가지는 것의 A 물체의 끝점하고 사이에 이때 거리 루트 3분의 1R 이게 루트 3분의 1R이다 또는 요 거리가 루트 3분의 1 플러스 1 R이다 이런 거 구하는 거는 물리논술에서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하학적으로 요 하면 이렇게 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돼 하는 거는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까지 되는데 A 물체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꼭지점이 이동을 하든 이쪽 꼭지점이 벽면에서 이동을 하든 그 거리가 물체 A가 이동한 거리 그래서 루트 3분의 1 플러스 1 R만큼 이동을 한 게 마지막 변이 될 거고요. B는 어떠니? B는 여기에서 H만큼 내려가는 거 그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H만큼 내려온 게 B의 변이가 되는 동안에 요만큼 A가 변이
B가 변이 이만큼 비율로 가겠다라고 해야지 되겠네. 그런데 이게 모양이 항상 요 비율이 만족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은 요거하고 요거 A의 변위와 B의 변위의 크기 B가 나타나겠죠. 요게 나오게 되겠죠. 그걸 구할 때 그걸 구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될 때 여기에서 요렇게 그으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삼각형 합동인 거 두 개 보이죠? 두 개 보이면서 요 길이가 R이니까 이만큼은 R 플러스 H다. 그리고 요런 길이도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60도, 요게 30도, 요게 15도 나오니까 R 대 R 플러스 H가 또는 R 플러스 H분의 R이 요게 탄젠트 15도다 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써준 건가 싶은데 탄젠트 반각 공식 하나 써 있죠. 탄젠트 15도라고 하는 거는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30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30이다 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어차피 2분의 하는 건 다 지워지고 2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었죠. 루트 3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는 게 요거 비율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그죠? 그래서 H를 R로 나타내면 요거 정리만 하면 되는데 이거 잠깐만 볼게요. 그래가지고 H는 1 플러스 루트 3R 요거 정리하면은 따라서 H는 1 플러스 루트 3R이다 라고 일단 구해봤습니다. 요거 그대로 전개하든지 요거 유리화해가지고 전개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그러는데 자 일단 각 물체들이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요런 R과 H의 관계를 구하는 과정은 수학적인 거기는 한데 일단은 문제에서 단서 조항의 반각 공식을 하나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게 필요하다면 사용하시오, 이용하시오 라고 한 거는 다른 방법을 풀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는데 이걸 이용하는 방법으로 뭔가 구하는 걸 내가 채점할 때 고려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 딴 방법 쓰는 거 되는 건 알지만 이것 좀 쓰는 거 따라가라 라는 출제자의 의도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물체들이 이동한 거리의 비율을 알 수 있겠는데 그런데 어떤 물체들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0m/s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A1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A2 가속도로 움직이는데 두 물체가 같은 시간 동안에 A1 대 A2의 가속도 B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최종 속력 B도 A1V 대 A2V로 나타나겠죠. 같은 시간 동안에는 요거 무시하고 그리고 0m/s에서부터 각자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은 그러면서 가지게 된 변이, 삼각형 넓이, 비율도 역시 밑변 똑같고 높이만 딱 요만큼 되니까 면적 B도 A1S 대 A2S A1 대 A2 그대로 나타나겠죠. 자, 각자 서로 다른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만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가속도가 다르더라도 등가속도 운동 각자 했다면은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된 최종 속도 B는 가속도 B로서 그러는 동안에 변위 B랑 똑같을 거다라는 거 알 수 있다고. 이 문제랑 똑같은 얘기지. 각자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가 일정할 것만 알면은 그 가속도 비율이
최종 속도 비율이다. 물체들의 변이 비율이다. 라고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서 A 물체는 최종적으로 V, B 물체는 최종적으로 아래로 V 프라임 속도를 가지게 된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V 대 V 프라임은 몇 대 몇인가 하는 거는 A 물체의 변이와 B 물체의 변이의 비율을 쓰면 되겠다. A 물체 변이 루트 3 플러스 1 어쩌고 저쩌고 R 대 B는 H 1 플러스 루트 3 R 변이 B를 최종 속도 비율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라고 해가지고 1번 B면이 닿기 직전에 어쩌고 해가지고 A의 속력과 B의 속력의 B는 몇 대 몇인가 하는 거 구할 때에는 역학적 에너지니 등가속도 운동이니 뭐니 그런 거 관계식들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변이 B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라는 것만 쓴 다음에 어차피 R 하고요. 요거 뭐 통분하고 루트 3 곱하고 해가지고 뭐 루트 3 플러스 1 대 루트 3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더 유리화한다든지 뭐 하는 거 쓸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해당 문제에서의 1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거 하나도 안 써도 일단은 쓸 수 있는 방식이었다. 굳이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거 또 이제 루트 3 양변에 또 곱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1대 루트 3으로 되는 거죠. 해서 일단은 그 풀이에 충실하게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변이비를 가속도비, 속도비로 사용을 하자. 그게 두 물체 운동이 각자의 등가속도 운동이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1번에 대한 얘기인데, 자, 두 번째로, 자, 이거는 문제에서 탄젠트 반각 공식을 알려준 게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었고, 다른 방식으로 풀이하는 게 가능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체들이 움직일 거기는 한데, 그런데 각각의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속도 생기면서 내려가고 정지 상태에서 속도만 생기는 과정에서 전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나요? 자, 이제 물어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왜 보존돼요?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왜 보존돼요? 또는 한번 물어봅니다. A와 B의 각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 감소 어떻게 돼요? 하나씩 물어보자. A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니 감소하니? 당연히 증가하죠. B 역학적 에너지 증가해요, 감소해요? 보존될 것 같은데 A는 확실히 증가하니까 B는 감소하지. 그거 말고 B는 역학적 에너지가 왜 감소한다? 자, 여기 힘 분석한 게 힌트인데, 자, 맞습니다. 어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지금은 이제 탄성력 그 고려할 상황은 아니니까 물체가 받는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만큼이다 라고 그래야 되겠네. 무슨 얘기다? 일단 A를 보면 A는 다시 중력, 위로 수직항력, 비스듬하게 수직항력 받으면은 왼쪽으로만 움직인다 그랬을 때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요 중력하고 N1 수직항력은 어차피 2를 0 할 거고 특히 중력은 일단 생각 안 할 거야. 이 수직항력은 2를 0만큼 하고요. 항상 B와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에 N2에 분해를 해봤을 때에 요 힘은 물체가 변이 가진 동안에 2를 안 하죠. 0줄만큼 하죠.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가해진 힘의 N2 코사인 세타, 코사인 30 성분은 물체가 움직인 동안에 플러스 값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A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B는 어때요? B는 아까 다 얘기했죠. 아래로 중력 mg, 요런 방향 수직항력, 요런 방향 수직항력. B의 역학적 에너지 얘기할 때는 B가 받는 중력 무시하시고 잠깐 생략하시고
N3 수직 항력은 물체 아래로 내려간다 2를 0줄 만큼 할 거고, 요렇게 가져진 수직 항력 N2는 분해를 해 놓고 보니까 요 성분은 2를 0줄 하고, 이 힘은 마이너스 값의 2를 할 거다 라서 역학적 에너지 A는 증가하고 B는 감소할 거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는, A는 왼쪽으로 SA 간다고 쳤을 때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는 N2 코사인 30 N2 코사인 30 곱하기 SA만큼 증가할 거고, B는 N2 사인 30으로 내려가기는 H만큼 갈 거기 때문에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거다 라고 그래야지 되겠네. 그래서 A 역학적 에너지 증가 크기,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 크기가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그럴 때 이게 같아야 되죠? 크기가 같아야 되죠? 크기가. 이거 부호를 썼는데 같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게 같아야 되죠? 지금 물체들이 외력이 특별히 물체들에 작용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상황인 것 같으면서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A 역학적 에너지 감소와 B 역학적 에너지 증가, 거꾸로 했네. A 역학적 에너지 증가와 B 역학적 에너지 감소에 대해서 A의 왼쪽으로의 변이, B의 당연한 아래쪽으로의 변이 값이 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힘 N2에 의한 이러이러한 힘의 비 따져 보니까 요거 보니까 지우고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사인 30 2분의 1 한 것에 SA, SH 각자 곱한 게 크기가 같아야 돼. 그러면 SA 대 왼쪽으로 A가 움직인 거리 대 H는 거꾸로 1대 루트 3 나오죠. 역학적 에너지 전체적으로 보존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했던, 이게 이렇게 요거 각도에 뭐에 탄젠트 반각공식 안 써도 나오기는 해요. 그게 뭐야? 각자의 변이. 아까 뭐라 그랬어? 0m/s에서 각자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변이비가 1대 루트 3 나와. 여기 지웠네. 가속도비가 1대 루트 3이요. 최종 속도비도 1대 루트 3이겠네를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 문제 이렇게 풀면 1번 문제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그래서 이게 1대 루트 3이다 라고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고득점에는 불리하다고. 왜?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풀었는데 왜 고득점에 불리합니까? 아니, 반각공식 안 썼잖아. 필요하면 쓰세요. 그런데 난 안 필요해서 안 썼는데, 필요한 거 안 필요하면은 너에게 필요한 점수도 나는 그 점수가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는 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전개하는 거를 그래도 내가 너한테 시켜보려고 그래. 쉬운 문제풀이 내가 모르겠냐,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이런 방법, 일단 소개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속력 B 1대 루트 3 얘기를 했고요. B가 지면에 닿기 직전, 그러니까 그 A의 움직임 속력 V 값을 H를 제대로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자, 요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겠다? 이 속력을 비율만 구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구해봐라. V 값은 얼마라고 하는 거 구해봐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물체들이 이제 다 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리와 내려가는 높이 B가 1대 루트 3이라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간 게 S, 뭐 SA 생각하고 S라고 합시다. 라고 했다면 B가 내려간 거리는 루트 3S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만큼씩 같다라고 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된다며.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결국에 H로 나타나려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갑시다.
h를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요거 내려간 건 h, 왼쪽으로 간 거리는 루트 3분의 1 h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물체들의 역학적 에너지 합이 보존돼야지 되는 거니까 두 물체들 2분의 1, A는 m 질량의 V 라는 속도 가지게 되고요. B 물체야 땅바닥에 다 떨어졌을 때 속도는 루트 3V 된다 그랬으니까 1대 루트 3 계속 그거 구한 거죠. 3V 제곱 한 게 운동 에너지의 합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A는 변함없음 B는 뭐 등으로 쓰고 여기다 써도 되고 마이너스로 해도 되겠죠. B는 H만큼 내려와서 요런 포텐셜이 감소된 게 니들의 운동 에너지 합과 같다. mg 뭐고 2 mg v제곱 이라고 쓸 수 있겠다. 뭐 요런 거에서 h와 v 간의 관계 충분히 쓸 수 있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니까 아유 뭐 운동 에너지요, 포텐셜 에너지요, 증가 감소 같게 돼 있네. 그러니까 전개하면 나온다고 해서 v 값 구하기는 했는데. 자, 요렇게 해서 구하기는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일단 내용은 이해가 되죠? 서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속도흡이 이 진짜로 V를 H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 서술이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서 무엇을 쓸 것인가 그 표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득점을 위해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이거를 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하면은 이걸 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은 상세하게 어떤 것은 좀 빨리 넘어가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를 택해서 어디까지 자세히 쓰는 거 이게 필요할지 잠깐 고민해 봅니다. 자, 풀이 과정은 끝났어요. 풀이는 다 해봤고 이런 방식 저런 방식도 풀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꼭 써야 되는 거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구상, 개요짜 보는 거 잠깐 생각해 봅니다. 즉흥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없이 걸리니까 아, 이런 풀이가 있다면 나는 어떤 풀이법을 따라가서 이런 건 꼭 쓰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고 해야 되겠네 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머리로만 생각해 봤어요. 문제 풀이 과정에서 요 포인트 또는 그걸 뭐를 이용해서 쓸 건지 속도비 구할 때는 뭐 얘기해야 되겠어요? 뭐를 나는 서술을 해야 되겠다. 뭐 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고 풀이를 하면서 답안지를 바로 작성하는 거는 좀 두서가 없거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문제를 그래도 풀어요. 빨리 그냥 풀고 거기에 대해서 아 이런 게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갔어야 되네 하는 것들 정리한 다음에 순서에 맞게 깔끔하게 답안지에다 완전히 옮겨야 되는데 학생들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 자체를 풀면서 답안 작성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잠깐만 풀다 보니 제시문이나 단서 조항에서 사용하라고 한 거 출제자의 의도 무시하고 풀고 있었네. 아유 뭐 수습해서 다시 써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풀어놓고 구상한 거대로 답안지 작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풀이가 끝났어요. 마침 풀이하는 방법도 몇 가지 살펴보는 것도 해봤습니다. 자 갑니다. 속도비 구하는 거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일단 요거 선언하고 시작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물체들이 증가 속도 운동을 한다면 물체들의 같은 시간 t초 동안에 속도 변화 그래서 최종 속도 그렇게 된 동안에 물론 0m/s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죠. 둘 다. 어떤 정지했던 두 물체가 각각 증가 속도 운동을 하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각자 V1, V2 또는 VA, VB 변이는 SA, SB만큼 같다 그러면은 그 속도 B는 변이 B는 가속도 B가 된다 라고 하는 거
뭐 그래프를 잠깐 활용하든 하면서 이 얘기는 꼭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 치고 어떤 물체의 가속도란 받고 있는 힘을 질량으로 나눠줘야지 되는 건데 힘 분석해줘야 되는 거죠. 힘 분석해서 내가 받는 힘 이러저러 저러저러 해가지고 받고 있는 알짜 힘이 뭐 이러이러하다 라는 거 지금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알짜 힘이 이러니까 요걸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걸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러니까 그래서 각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내지는 이러이러이러한 힘을 받을 건데 이걸 상세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힘들이 크기가 일정할 수밖에 없다. 등가속도 운동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알짜 힘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야지.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 하지 않겠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잠깐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략하게 쓰고 다음 등가속도 운동 함을 확인했고 그러면 변위비가 가속도비로 되거나 이건 좀 생략하고 속도비가 된다라는 거 이제 이걸 엮어서 왜? 변위를 기하학적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 단서 조항에서 쓴 거 이거 필요하니? 필요하면 이용하세요. 얘들아 필요하면 이용하세요라는 게 뭐가 필요하다면? 네가 문제를 풀고 정답을 얻는데 필요하다면이 아닙니다. 너한테 추가 득점, 고득점이 필요하다면 이거 쓰세요라는 건데 나는 그거 항상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써야 된다고. 요거 분석합니다. 이래 해서 요래 해서 접선에 요거에 요 길이에 해가지고 내려간 거 H 해가지고 얘들이 1대 루트 3이라는 거 이제 구해서 그 변위비 구하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확인했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속도비는 1대 루트 3이다. 정답! 요 식으로 넘어가야지 되겠죠. 여기에다가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쓰거나 역학적 에너지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그 풀이 방법 떠오른 거 버리시고 고득점에 유리한 풀이 방법으로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것까지 해야지 내 맘대로 풀어야지 내가 생각나는 방법 익숙한 방법대로 풀어야지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면 2번에서는 이미 이런 걸 다 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각 공식을 또 쓰고 이럴 필요 없다면 또는 다른 제한사항이 없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법, 간략한 방법, 익숙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체가 받는 힘들 분석하고 있을 때 기타 비보존력 없이 물체끼리 주고받는 힘 이런 거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면 물체 작용하는 중력 이외에 다른 힘들이 이러저러 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각자 요렇게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 역학적 에너지 변화 증가 감소가 같아야 되니까 N2로 딱 연결돼가지고 몇 대 몇 하니까 루트 3대 1 뭐 나오기도 했었고 라고 여기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러저러 한다 그랬을 때 이미 앞에서 물체들이 이런 식의 변이를 가진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 A의 왼쪽으로 가는 거리 비율과 B의 내려가는 높이 비율을 알았으니까 속도 쓰고 B의 포텐셜 감소 쓰고 여기 보존될 거니까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로 쓰는 방법들 앞에서 정리만 제대로 했으면은 그것들 차근차근 쓰면은 문제 풀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문제풀이 과정을 알고 결국에 나타난 식만 보면은 이래저래서 가속도 이렇고 속도도 이렇고 그 속도비 또 이용해가지고 역학적인 보존됐으니까 운동에너지 증가, 포텐셜 감소 같다라고 놓고 그냥 전개만 할 때 식이 그렇게 까다로워지지 않았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되게 답안지는 간명하게 짧게 끝납니다. 생각보다 짧게 끝나요. 근데 문제 유형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뭐 날려먹고 떨어지고 도르래에 뭐에 같이 움직이고
장력 나오고 이러던 문제가 또 아니라서 오히려 더 까다롭게 느낄 수 있었는데 원칙 따라가다 보면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런 성질 몰랐어요? 알았어야 되는데 요 성질들만 이용하면은 문제는 그렇게 오래 뭐 길고 장황하게 푸는 게 아니라 답안지도 짧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는 알고 보면 쉬운 문제, 풀이는 간명하게 되는 문제인데 의외로 어떻게 풀지 시작을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나 물체가 받는 힘,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일 에너지 정리 등등, 운동량 보존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더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오늘 자료에서 2번 문제, 오늘 자료에서 논제 2, 물체, 용수철, 줄, 땡강 하는 요 문제 요거 풀어보시고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포텐셜 에너지의 의미 알면서 풀어야 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실전 문제 04 요것도 여유가 있으면 풀어오시는데 이거는 예비 문제로 하시고요. 1회차 문제에서 요건 여유가 있으면 푸시고 1회차 논제에서 우리 14쪽 나오는 논제 02의 2번 문제 또는 14쪽 문제 요거 두 개 필수로 풀어오시고 요거 뭐 연력학, 용수철 뭐 대전체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여유 있으면 한번 풀어보시는데 요거는 좀 여러 가지 그냥 물어보려고 하고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관련 내용이라서 요거는 예비 문제로 여유 있으면 한번 풀어나 보자 하고 답안 작성은 요것들 답안지 제대로 작성해가지고 쫙 풀어오는 거 연습은 요걸로 하겠습니다.